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문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참 좋은 보도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를 지적하는 두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아동학대 보도에 대해서 최근에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징계를 받았죠. 네, 징계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법정 제재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정 제재는 전체 회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징계가 나온 건 아닌데요. 네. 아마 법정 제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가 된 방송은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지난 6월 8일에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허벅지에 멍이 든 피해 어린이가 알몸으로 가해자 지시에 따라서 욕실을 청소하는 모습, 그리고 얼굴과 몸에 멍이 든 채로 셔츠와 속옷을 입고 힘이 풀려 넘어지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요. 흐림 처리해서 반복적으로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동이 학대받는 장면을 실제 뉴스에서 보여줬다. 네. 이게 보여준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이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동학대의 어떤 심각성을 좀 알리고 또 사회적인 환기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사실 보면 좀 너무 좀 눈뜨고 보기 힘들잖아요. 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의 어떤 실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래서 이 보도가 법정 제재를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법정 제재 의견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이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아마 방송사가 했을 텐데 이거를 법정 제재까지 하는 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보도들의 애초 취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분에서 그 경각심을 높이고 또 사회제도를 변화시키자라는 그런 여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네. 하지만 최근에 유난히 아동학대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와 비슷한 보도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지적된 적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2020년 12월 28일 방송심의 규정에 제21조 4 어린이 학대 사건 보도 등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에 방송은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 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 이런 것들을 노출해서도 안 되고 재현해서도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됐군요. 네네. 근데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고발 보도잖아요. 이렇게 고발하는 보도의 경우에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이걸 도저히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보여준 것이지 않을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그 법정 제재를 받기 전에 의견 진술을 듣거든요. 네. 여기에 참석한 MBC 측 분이 그 경위 설명을 할 때 비슷한 취지를 말씀을 했어요. 제보된 영상을 보고 취재진은 충격을 상당히 받았고 아동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공론화해야겠다는 마음에 표현을 절제하지 못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수많은 사건 가운데에서도 특기할 만큼 잔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잔인한 사건이라고 하기보다는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나 판단했던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야말로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은 아동의 인권입니다. 아무리 고발성이라 할지라도 이 학대 행위에 대한 어떤 사회적 환기 이런 보도보다는 그 학대받은 아동의 인권,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은데요.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이 살아있을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그의 인권을 생각해서 절대로 학대 장면을 재현하거나 보여주지 않아야 되겠죠. 네. 이것까지는 모두들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론도 그런 판단을 분명히 할 겁니다. 아동이 살아서 계속 지내야 하는데 그 장면을 계속 텔레비전에서 보고 누군가가 봤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동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런데 아동이 사망을 했다면 꼭 이것이 달라져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망한 아동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미 처참한 학대를 받고 사망한 아이의 인권을 우리가 모조리 무시하고 세상이 그가 학대받는 장면을 계속 보고 그의 신상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어린이의 인권 보호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방심위의 윤성호 그 방심위원이 이 보도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BBC는 아동 청소년과 함께 일하기를 두고 직원부터 외주 프리랜서까지 어린이 보호 정책을 준수하라고 요구한다. BBC 어린이 보호 정책의 원칙은 어떠한 이익도 어린이 보호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이런 가치가 우리에게 지금 좀 흐려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내용도 이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시민단체죠. 정치하는 엄마들. 여기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또 역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 네. 아동 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라고 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네. 일단 정치하는 엄마들 쪽에서는 우리가 네. 모두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정인이 네. 사건. 네. 이거 관련해서 아동의 신상을 공개했다. 네. 근데 이 사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저희도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던 것이고 네. 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쪽도 일종의 이제 시민단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여기를 고발한 거예요, 지금. 네네. 네. 일단은 그 베이비 뉴스가 10월 22일에 보도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 신상 공개해도 괜찮을까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참 생각해볼 것이 많은 내용이 있어요.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20년 10월에 양천 입양 아동 사건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공개했죠. 네. 그런데 보도 이후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정치하는 엄마들이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를 문제 삼으면서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네. 이거는 처벌을 바라는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와 얼굴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취지의 고발로 보입니다. 네. 여론 조성을 위해서 계속 법을 어기고 아동의 인권을 묵살하게 둘 수 없다. 그러니 한번 멈추고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그 아동 학대 피해자인 이런 피해 아동의 신상 공개는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방송심의 규정 개정에도요. 1항으로 방송은 어린이 학대 사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 밖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송심의 규정을 넘어서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비밀 엄수 등의 의무 2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 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행 법입니다. 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에서 위에 말씀드린 그 조항을 위반해서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 책임자,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출판물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정인이라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게 됐던 것이죠. 네. 네. 사실 근데 이 정인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의 보도가 좀 나가고 나서 사회적 공분이 굉장히 컸고요.
네. 아동 학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어떤 인식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그런 공익적 효과도 네. 어떤 전환을 좀 불러올 만큼 컸다. 이런 평가도 네네. 있었어요. 그리고 네. 실제로 뭐 정인이법이라고 해서 관련 그 아동학대 방지법을 이끌어내기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근데 그 2020년 당시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대해서 사실은 뭐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것이고 원칙을 어긴 것은 분명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네, 우리가 모두 다 그것보다는 정인이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분하고 제도를 바꾸자라는 것에 집중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당시에 그 아래 입장을 어느 정도는 뭐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음, 아동의 얼굴에 너무나 많은 아동학대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아동학대 정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시민은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암묵적 동의를 넘어서 이 정말 진지한 논의가 우리에게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그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었고요. 음, 저널리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았는데 그 당시에 방송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논의를 진지하게 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이것을 지적할 그런 시간을 놓쳐버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자 이때에도 MBC의 실화탐사대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아동의 얼굴을 그냥 공개했습니다. 네, 이때에도 사실 몇몇의 지적이 있기는 했지만은 또 크게 비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 이때에도 그 구미 여아에 대해서 뭐 얼굴이 예쁘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냥 얼굴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얼굴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방송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의 얼굴 그리고 신상 공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소장까지 제출을 한 상황이 된 건데, 네, 네, 그렇죠. 네, 그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활동가는요,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곧 방송 예정인 대전 20개월 여아 성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아동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고소장 제출 취지를 밝혔거든요. 네, 저는 이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은데요. 장하나 활동가는 양천 입양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그렇게 관심받은 적이 없으니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음, 그런데 그 이후에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인이 얼굴 이름만 한껏 소비됐지 정말 바뀐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네, 이 지적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아까 이제 법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도 당시에 잠깐 반짝하고 그 이후에 실제 우리 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지 못했다. 아동학대는 정말 계속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얼굴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름을 공개해서 공분을 키우는 것으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네, 유족 측에서 네, 그 제보를 한 거잖아요. 언론사 측에. 네, 그리고 네, 사진하고 피해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해서 공분을 사고 있으니 이런 걸 좀 네. 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언론이 다른 판단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제보를 받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동학대뿐 아니라 거의 이렇게 모든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유족의 입장에서는 언론사에 이제 제보를 할 때 망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시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진이든 피해 영상이든 그 제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유족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족이 그 요청이 아무리 간곡해도 언론사는 저널리즘의 보도 윤리 측면에서 엄격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유족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세상을 바꾸는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가해자를 뭐 굉장히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야 나가야 되지만은 충격적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거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해서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보도로 인해서 우리가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아동학대를 네. 더 악화시켰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잇따르는 아동학대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또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계속 찾아서 보도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최근 이런 아동학대 보도가 정말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터지거든요. 맞아요. 네, 거의 매일이다시피 이런 아동학대 관련 보도를 다룰 때 언론 어떤 점을 좀 더 고민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우리가 어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보도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사망한 아동에 대해서 그야말로 소비해버리는 그런 보도에 그치지 않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사안, 지금 얼굴 공개나 신상 공개에 대해서 우리가 현행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넘나들려고 하는 이런 언론 보도, 그리고 그 보도를 우리가 그대로 소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짚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1월 20일에 일요신문 보도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인이가 어른이었어도 얼굴 공개했을까라는 보도였어요. 이 보도에서 우리 누구도 정인이에게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지 묻지 않았고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 정인이의 경우에도 정인이를 대변해줄 가족이 오히려 가해자였습니다. 네. 사실 아이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없었고요. 우리 언론과 시민들이 스스로 정인이의 대변인이 된 셈이었는데요. 이 보도는 당시 우리가 여론을 모아서 붕괴하는 것이 정인이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연 우려되는 지점은 없었는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그런 좋은 보도였습니다. 우리 언론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고 토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권이 유린당한 것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다. 이런 미명하에 또 다른 인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이런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